자, 여러분 잘 지냈어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일상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건강정보 썬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방인 아나운서 이미선입니다. 박사님, 제가 오기 전에 우리 한방인에서 히트했던 영상 중에 하나가 커피 관련 영상이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커피를 또 잘못 드시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로 잡는 썬루션, 커피 썬루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커피를 너무 많이 먹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커피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에 하나래요. 정말요? 우리나라 카페에 이래 많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네. 외국 단위 보면 그죠? 그렇네요. 미국도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항상 이제 커피가 물론 나쁘지 않아요. 가유불급 이게 문제거든요. 뭐든지 지나치지 않게. 진짜 가는데 네.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젊은 친구들 먹고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가운 거 우리 박사님 정말 싫어하시죠? 네, 참. 저도 젊을 때는 맨날 아이스크림 먹고 팥빙수에다가 찬 거 좋아했었어요. 그 30까지.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체는 항온 동물이기 때문에 찬 거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이에요. 입에는 좋은데 몸에는 나쁜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 안타까우니까 젊은 친구들 건강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안 좋다고 하니까 그래도 따뜻한 커피를 드시려고 제 주위에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커피를 너무 자주 많이 마셔서 카페인 과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커피에 대해서 정확한 썬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박사님, 그 카페인도 적당하게 몸에 들어오면은 괜찮지만 과하면 좋지 않은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적당한 거는 좋아요. 요즘 같은 나른한 계절에는요, 점심 식사 후에 졸음도 떨치고 또 각성 효과, 머리를 맑게 해주잖아요. 커피만큼 효과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따뜻한 커피 말합니다. 네. 많지 않은데 거기다가 각종 연구에 따르면요, 커피는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줄이고 간 건강을 지키고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우울증 위험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많은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적당하게 적정량을 마셔야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에서는 카페인 섭취를 하루 400m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하루 한 잔 많으면 2잔 정도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운동 후에는 땀이라든가 호흡으로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요, 커피 속의 카페인은 체내 수분이라든가 칼슘, 비타민 등 영양소를 배출하게 되어 수면을 방해하거나 체내 탈수 현상을 유발하고요.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라든가 피부 건조증, 두통 등의 증상을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이. 운동 전후로는요, 적당량의 충분한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 전후로 커피를 마실 경우에는요, 커피 마신 다음에 반드시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박사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루 권고 카페인 섭취량 중에는 커피뿐만 아니라 홍차 이런 거 다 포함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커피를 많이 마셔서 카페인이 과다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증상을 알려드리는 썬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이 과도할 때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카페인이 과도할 때는요, 첫 번째 증상, 맥박이, 심장이 부담을 주거든요. 카페인이. 맥박이 빨라지는. 그걸 빈맥이라 그래요. 빈맥이 생깁니다. 막 심장이 팍 뛰는 거죠. 현대인들은요, 개인적으로도 마시기도 하고 사업적으로나 모임 등에서 누굴 만나면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커피를 주문하잖아요. 네. 하루에 석 잔씩 마시는 것이 기본 일상이 되어버렸는데요. 체질에 따라서 한 잔만 마셔도 심장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즉 카페인 100mg도 과할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먹으면 안 됩니다. 카페인을. 각종 실험에서는요, 맥박은 대개 카페인이 흡수되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심장질환 등 심장이 약하다든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심박동수가 빨라지는 빈맥도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커피를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커피 마시고 좀 심장이 두근거림이 그렇죠, 있다 그렇죠. 하면은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예. 그 또 어떤 증상이 있으면 조심해야 될까요? 요 카페인이 이제 과도하게 이 섭취가 돼서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은요, 이 카페인이 두통을 일으킵니다. 이 혈액을 확장해 주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커피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각성, 머리가 맑아지라고 잠을 깨기 위해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커피를 마셨는데 머리가 맑아지기는커녕 깨질 듯 아프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카페인 예민한 사람들이 많고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카페인이요, 중추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흥분 상태로 몰아넣은 결과로 두통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급작스럽게 커피를 끊으면요, 오히려 카페인 금단 증상, 중독 현상이 있거든요. 카페인이. 그래서 두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양을 줄이면서 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 주변에도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커피를 끊었다가 이 두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많이. 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그렇죠. 카페인이 과다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증상은요, 졸음입니다. 졸음. 예.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음을 쫓으려고 커피를 10잔을 마셨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졸린 거예요, 박사님. 그렇죠. 졸음이 그런 온갖. 사람이 있어서 반대로. 네. 각성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 두통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사람 반대로 졸음이 오는 사람이 있거든. 정말 의외 증상이라고 커피 때문인지 아닌지 이렇게 넘기는 사람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뇌에서 생성된 아데노신이 신경세포의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졸음을 오게 만드는데요. 커피를 마시면요, 잠이 깨는 건 카페인의 아데노신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둘의 결합을 차단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전에 계속 커피를 마시다 오후에는 밤에 잠 안 오는 것을 걱정해서 커피를 안 마시게 되면 갑자기 나른해지고 졸음이 쏟아지기도 하거든요. 즉 오전이나 점심 전후로 몰아서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는요, 연한 커피를 시간을 나누어서 드시면 졸음을 방지할 수 있고요. 특정 시간에만 커피를 몰아서 강하게 마시게 되면 커피를 안 마시는 시간에는 반대로 급격하게 졸음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빈속의 커피는요, 몸에 수분을 빼내어서 탈수를 일으켜서 몸을 더 피곤하게 하거든요.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는 사실은요, 제일 좋은 게 물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되면 몸에 수분 보충이 되면서 머리도 맑아지면서 피로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물을 마시고 커피를 마실 때도 꼭 물을 그 정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디카페인은 카페인이 전혀 없어서 요즘 젊은이들도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디카페인이 많이 먹는데 상관이 없나요? 건강에. 저도 커피를 한 번씩 먹거든요. 네. 낮에. 점심 끝나고 나면 주로 먹는 것이 주로 차를 먹는데 저는 디카페인을 먹습니다. 디카페인은 카페인은 없으면서 커피 향과 맛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카페인이 좀 적다 보니까 좀 자극이 적으니까 몸에 부담을 적게 주니까 저는 디카페인을 보통 사람들은 좀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썬루션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커피도 과하게 마시면 급히 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썬루션을 들어봤는데요. 한의학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와 건강 정보가 필요하다면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강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정확한 건강 비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꼭 만납시다. 만납시다.